와인용 포도가 자랄 수 있는 와인 산지는 보통 남반구, 북반구의 위도 30도에서 50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유럽 등의 대륙에 자리해 있고 우리가 알고 있고 주로 즐기는 와인들도 대부분 대륙 내에 자리한 와인 산지에서 생산되지만 바다 위에 한가롭고 아름답게 떠있기만 할 것 같은 크고 작은 섬들에서도 와인이 생산되고 있는데 최고의 산지로 인정받는 곳들은 아닐진 몰라도 와인 애호가들에게 즐거움을 주기엔 충분한 와인들로 섬에서 생산되는 와인들을 알고 와인 세계에 대한 다른 시각도 가져보시고 와인 영역을 확장해보는 즐거움도 얻게 되시길 바라보며 이제 섬으로 향해 봅니다. 와인을 생산하는 섬들에는 어떤 섬이 있는지 그 대표적인 섬들을 먼저 잠깐 둘러봅니다. 이 중에는 물론 진하고 리치한 스타일의 와인 생산이 주를 이루는 섬도 있지만 섬, 바다, 휴양지 등의 단어에서 연상되듯이 섬에서 생산되는 와인들은 좀 더 라이트하면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스타일의 와인들이 많은 편이고 또 대부분의 와인들이 섬을 찾아오는 여행객들에 의해 소비되기 때문에 섬 밖에선 많이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런 점이 바로 섬 산지 와인들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와인 산지 대표 섬들 중에서 이번 시간엔 프랑스 코르시카, 이탈리아 시칠리아, 호주 태즈메니아 이렇게 세 곳 섬의 와인 산지와 와인들을 살펴봅니다. 코르시카 섬은 역사 속에서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여러 나라의 영향을 받아오다 1700년대 말 프랑스 영토로 귀속됐지만 지금도 민족주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사회적 배경을 가진 곳입니다. 이 섬은 면적에 비해 고도가 아주 높은 섬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보시면 상상하기 좀 더 쉬우실 텐데 면적으로는 제주도의 약 5배에 가까운 크기고 2000m 넘는 봉우리들도 수십 곳이라고 합니다. 허브류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서 향도 아름답다는 이 코르시카 섬은 기원전 수세기에 이미 포도 재배 역사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와인 역사가 오래된 곳으로 가운데 쪽으로 높은 산악지대와 우거진 산림, 해안가를 따라 발달한 마을들, 그리고 그 주위를 따라 형성된 와인 산지들이 있습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와인숍에서 코르시카 와인 코너를 둘러보면 전체 코르시카 산지를 아우르는 일드보테 산지 이름과 방드콜스 산지 이름으로 보다 많은 와인들이 생산되는 걸 보실 수 있고 마을 이름이 붙여진 형태의 방드콜스 부속 산지 이름들도 볼 수 있고 레드 와인이 더 많이 생산되는 서쪽 산지 그리고 섬 북쪽에는 역사도 깊고 좀 더 좋은 품질의 와인들이 생산되는 파트리모니오 등의 산지들이 있습니다. 코르시카 와인은 대표적인 휴양지 섬답게 로제 와인 생산이 전체 50%를 넘고 이탈리아에 가깝게 자리하다 보니 이탈리아 품종들이 많이 재배돼서 메인 레드 품종에는 이 지역 산조베제인 니엘루초 그리고 샤카렐로, 메인 화이트 품종으로는 역시 이탈리아 품종인 베르멘티노, 또 모스카토를 이용한 스윗 와인들도 소량 생산되는데 코르시카 섬 와인 특징 중 하나는 화이트도 레드도 우두통 숙성을 거치는 와인들이 드물다는 점으로 레드 와인도 미디움 탄닌, 미디움 바디, 충분한 산미의 경쾌한 스타일 와인들이 많습니다. 이곳의 주요 생산자를 잠시 소개하면 먼저 섬 북부 파트리모니오 산지에 자리한 아레나 패밀리 와인들로 코르시카 섬 와인 산지에 오늘이 있게 한 아이콘과 같은 존재인 아버지 앙투안 아레나와 두 아들들의 와인들, 그 외 여러 생산자들이 있는데 수입이 다양하게 되지는 않지만 참고하는 의미로 보시고 코르시카 섬의 산조베제와 베르멘티노 와인들도 기회될 때 시음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섬 시칠리아로 가볼까요? 지중해에 있는 섬들 중 가장 큰 섬이라는 시칠리아 섬입니다. 시칠리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인 아란치니를 비롯해 파스타, 새우, 가지, 정어리 요리, 디저트인 카놀리 등등 시칠리아에서 시작된 음식들도 많고 맛있는 음식들도 가득해서 와인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는 섬입니다. 시칠리아에는 지금까지도 용암이 분출되는 활화산인 에트나라는 산이 동쪽에 자리해 있고 에트나산의 가장 높은 정상이 약 3,300m 정도로 알프스 남쪽으로 가장 높은 산으로 이 에트나산과 함께 동북쪽으로 지대가 높아서 와인 산지들은 에트나산 경사면과 해안가 언덕들을 따라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칠리아는 건조하면서 바람이 많아 병충해 피해가 거의 없어서 30% 이상의 포도밭이 환경 친화 농법으로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올게닉이라고 표기된 시칠리아 와인들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섬의 와인 생산량은 많지 않거나 그 섬에서 대부분 소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칠리아는 섬 자체의 면적도 크지만 기후, 토양 등의 환경이 포도 재배와 잘 맞아 이탈리아 전체 와인 생산량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2022년엔 베네토, 풀리아, 에밀리아 로마냐에 이어 이탈리아 내에서 네 번째로 많은 양의 와인을 생산했고 최근 들어선 양보다도 좀 더 품질에 포커스를 두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살라 와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칠리아를 대표하는 유명 와인인 말살라는 포르투갈의 폴트나 스페인의 쉐리 같은 주정 강화 와인으로 드라이하게도 당도가 높게도 또 흰 품종으로도 레드 품종으로도 생산되는데 물론 와인 자체로 즐기기도 하고 쿠킹에 자주 사용하기도 하는 시칠리아의 대표 와인인데 이번 시간엔 말살라 와인이 아닌 시칠리아의 일반 와인들을 좀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칠리아 화이트 와인을 구입하시고 이 와인은 무슨 품종인가 궁금하셨던 적이 있다면 시칠리아의 많은 화이트 와인에 들어가는 메인 품종은 토종 품종들로 시트러스 향, 견과류 향을 가지고 있고 말살라 와인 생산에도 사용되고 일반 와인으로도 생산되는 안소니카, 청량한 높은 산도와 레몬, 허브, 미네랄 향을 가진 그릴로, 그리고 그릴로의 부모 품종인 카타라토와 지비뽀 등이 있습니다. 시칠리아에서 생산되는 많은 레드들 중에서 알아둘 대표 레드 와인들은 먼저 비토리아라는 마을 주변으로 형성된 체라주올로 디 비토리아라는 산지에서 생산되는 와인입니다. 체라주올로 디 비토리아 산지 이름을 라벨에서 보신다면 이 와인은 모두 레드 와인들로 진한 색감, 높은 타닌, 체리, 허브 등의 향으로 까베르네나 시라 느낌을 가진 네로다블라라는 메인 품종에 약간의 프라파토 품종이 블렌드된 와인입니다. 시칠리아 다른 산지들에서도 생산되는 이 네로다블라는 100% 단일 품종으로도 또 다른 품종과의 블렌드로도 생산되고 많이 생산되다 보니 스타일도 다양해서 좀 더 라이트한 바디감의 소프트한 질감으로도 높은 타닌과 알코올을 가진 풀바디 스타일로도 생산됩니다. 또한 시칠리아 레드와인 라벨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용어가 에트나 로쏘이실 텐데 이 와인은 에트나산 주위로 형성된 에트나 산지에서 생산되는 레드와인을 말하는 것으로 에트나 로쏘는 이곳의 토종 품종인 네렐로 마스칼레제라는 품종을 메인으로 약간의 다른 품종들이 블렌드된 와인이고 대부분 화산토 토양인 이 에트나 산지의 와인들은 물론 포도밭 위치와 와인메이커의 역량도 당연히 있지만 레드도 화이트도 화산토에서 오는 얼티한 미네랄리티, 청량한 산도 그리고 향의 농도가 잘 조화된 와인들이 많습니다. 에트나는 진하지 않은 루비 색감으로 생산자에 따라 좀 더 타닌과 바디감이 있는 스타일로도 또 미디움 바디 정도의 우아한 스타일로도 생산돼서 피노누아나 산조베즈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도 잘 맞을 와인입니다. 이곳 시칠리아를 대표하는 도나프가타, 코스, 테누타 델레 테르네레 등의 생산자 라벨을 보시면서 이름도 잠깐 익혀두고 기회될 때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프랑스 섬 코르시카, 이탈리아 섬 시칠리아를 떠나 뉴월드 와인 산지 섬으로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여행할 곳은 호주 남단에 있는 작은 섬 테스메니아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코르시카와 시칠리아 섬 와인들은 대부분 이탈리아 토종 품종 와인들이었는데 테즈메니아 섬에서 소개할 포도 품종들은 익숙한 인터내셔널 품종들인 피노누아와 샤도네이입니다. 시라즈와 까베르네로 대표되는 호주 본토 남쪽에도 좋은 품질의 피노누아와 샤르도네가 생산되고 있는데 연평균 서늘한 기후대에 속한 이 테즈메니아 섬은 이곳의 서늘한 기후와 환경에서 잘 자라는 피노누아의 메인 산지로 샤르도네, 리슬링, 소비뇽 블랑 또한 재배되고 있습니다. 테즈메니아 섬의 서쪽은 비가 많고 수풀이 많은 반면 동쪽은 좀 더 건조하고 서늘하면서 바람과 일조량이 좋아 테즈메니아 마을과 와인 산지들은 이렇게 섬의 동쪽으로 자리해 있고 이 산지 이름들을 와인 라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연중 비교적 서늘한 기후와 환경으로 인해 테즈메니아는 깨끗하고 높은 산미를 가진 와인들이 많고 특히 이 높은 산도는 스파클링 와인 생산에도 좋은 캐릭터를 더하기 때문에 테즈메니아는 제가 몇 년간 더 주목하고 있는 와인 산지이기도 하고 또 샴페인과 부르고뉴 가격 폭등으로 인해 세계 와인 시장에서도 테즈메니아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즈메니아 와인의 약 40% 이상이 스파클링 와인 생산이라고 하고 오래전 루이 로드레를 시작으로 현재는 모에샹동과 멈 등의 샴페인 하우스들 그리고 호주 본토의 스파클링 와인 생산자들도 이곳에서 이미 협업을 시작했는데 이 생산자들은 현재 테즈메니아 스파클링 와인 생산을 리드하고 있는 생산자들입니다. 생산자에 따라 스파클링만, 드라이 와인만 생산하기도 하고 또 같이 생산하기도 하니까 피노누아를 비롯해 리슬링, 샤도네이 등 테즈메니아의 대표 생산자 이름들을 기억해 두고 테즈메니아 와인들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코르시카, 시칠리아, 테즈메니아로 이어진 섬에서 생산되는 와인 소개 시간을 마칩니다. 잘 알려진 와인들만 시음해 오셨다면 이번 와인 소개가 좀 더 와인 세계를 보는 시야도 와인 경험도 넓어지는 데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